네. 백남준과 사상계, 백남준의 그 사유의 방식 또는 그의 비디오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는 그 2017년에 그 독일 독일 그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에 제가 그 기자로 참가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공공미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작품인데 요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 말하는 그 인공지능 아트 이런 하나의 이제 그 실험 작품인데 자, 이 작품을 보니까 백남준 좀 백남준 거예요? 아니요, 이제 거기 참가한 작가 거죠. 참가한 작가 건데, 네, 이 작품을 보니까 요즘 말하는 SNS 예술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아트 이런 거 생각나면서 백남준의 또 후계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또 예술을 하고 있구나.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건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그 이야기한 시간론에 대한 거와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 잠깐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2부에는 이제 백남준의 그 사상의 어떤 광맥을 이제 찾아보고 이런 이제 내용으로 하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충분한 자료가 좀 그 가지고 이제 충분한 자료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제가 그 이해한 만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백남준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인트로가 되겠는데 백남준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음악의 예술이다. 왜 음악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할 때 이 음악이라는 거는 무게가 없는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21세기는 유목 시대에는 이게 무게 없는 예술. 이거 사실 우리 그림은 어마어마한 그 물건이잖아요.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그래서 백남준의 예술은 무엇보다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 이전에 이제 음악의 예술이다, 사운드의 예술이다 이런 말에 어떤 최근에 한국의 어떤 그 인류학자는 이제 어떤 철학을 새로 발명을 했냐면 이제 소리 철학이라는 걸 또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거가 이렇게 새로 좀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이야기는 합죠. 어쨌든 간에 그런 새로운 발상을 해봤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이 보고 사실 모든 소리가 다 이게 철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연계도 예술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고무적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야기한 이야기인데요. 그 한혜종 초대 총장인 이강숙 그 명예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의 어떤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만이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이제 그때 글을 남겼는데 이분인데 젊은 음악가의 초상 이런 책도 있고요. 그래서 나의 이름은 음악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말에서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음악을 진짜 음악답게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그런 이제 대학도 만드시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그 12음계 이런 것도 관심이 션베르크에 이제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여령 선생님하고 대담을 하면서 그 음악 용어인 피벗 코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마 그 음악에서 쓰는 그런 용어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다. 즉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을 포용성 있게 받아주는 그런 폭넓은 이제 포용 정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이혼법 이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분단돼 있는 나라에다 보니까 이제 좌우니 이런 이제 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여령 선생님은 인간에게는 100% 선과 악이 그 없이 선도 있고 악도 있지 다 선하고 악한 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뭐랄까 포용성이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음악에서만 그런 코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음악에 대한 그런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음악과 이제 관련이 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백남준의 작품은 역시 음악을 넘어서 오감의 다원 예술이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 이제 미술사학자 이지훈 선생님이시고 감각의 미술가이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백남준의 음악적인 미술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지만 오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각 중심이 아니고 청각 중심, 청각을 넘어서 몸으로 뭐 촉각으로 이런 식의 방식이 앞으로 이제 현대 미술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백남준은 우리 몸에는 10개 정도의 구멍이 있다. 그래서 눈으로 80%를 입력하고 20%를 출력을 하는 그런 눈의 예술, 그 다음에 귀의 예술 98%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또 그 다음에 뭐 촉감의 예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제 현대 미술에서 실험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백남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백남준의 시간론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문장은 지난번에 백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스텔지아는 피드백의 무한 제곱이라 이런 이제 작품이 있어요. 아래가 이제 그 작품인데 이 작품은 뭐 작품 자체는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잘 놀 것인가, 뭐 이런 시간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 작품 속에 이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남준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젊어서 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60이 넘어서 이제 자기 나름의 오랫동안 고민한 시간 철학에 고민해서 나온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80주년에 이제 이런 똑같은 제목으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제목이 이제 이거고요. 그래서 백남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백색 소음은 최대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게 우리가 소리와 음악 속에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다. 아주 쉬운 말로 이래요.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이 남성 모르는 남성을 이제 알게 됐는데 전화를 딱 받는데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뭐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그 사람의 교양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소음조차도 거기에 어떤 최대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좀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이런 이제 백남준은 위너 이런 사람들의 사이버네틱스 영향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백남준은 철학적인 언어보다는 사이버적인 언어, 그러니까 소리나 또는 뭐 색깔이나 향기나 그 다음에 뭐 감각이나 터치나 온도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술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철학자들은 성찰하는 어떤 사유 그런 거를 이제 선호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컴퓨터 용어인 피드백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오감의 예술을 이렇게 이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이렇게 풀어봤는데 여기서 노스텔지아라는 것은 가장 먼 어떤 과거를 이제 상징하는 말이고, 그다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걸 비춰서 내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 그런 과거인 선사 시대를 알아야
가장 먼 미래인 30세기도 내다볼 수 있다. 비전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제 현재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이제 그 선사 시대, 선사, 역사, 시사, 후사, 그다음에 전사까지 이런 5개의 시간 개념을 통시적으로 보는 것, 통시적으로 봐야만 이제 우리가 30세기를 이제 어떤 그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의 어떤 그 기계적인 것, 시간관보다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읽어내고 그것을 시각화,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면 이게 스위스 시계인데 이런 작품은 바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어떤 천지인의 세계를 우리가 인간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스스로 자기의 예술은 시간 중심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시간은 또 시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보면은 여기는 30년대, 60년대, 90년대 이렇게 3개의 시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30년대는 인쇄 매체 시대고 그 다음에 60년대는 전자 매체 시대고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정보 매체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이제 구분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그 시간에 대한 철학을 이제 그 말씀한 베르그송 같은 사람은 이제 결국 시간의 기계적인 시간보다는 시간의 그 흐름을 더 중시했죠. 그래서 백남준은 여기 그 몇 가지 시간 개념을 제시했는데 인도의 시간, 그리스의 시간, 성서의 시간. 성서에 보면 뭐 심판과 구원 뭐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다음 뉴턴은 뭐 시간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베르그송은 지속의 시간, 그다음에 하이데거는 이제 존재로서의 시간, 사르트르는 이제 선택으로서의 시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가 시간의 주인으로 살고 시간을 가장 잘 영양가 있게 보내는 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할 때 보들레르 같은 경우는 취하라 이런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그 아까 말하는 그 순간이 영원이 되는 시간, 영원한 현재 뭐 이런 시간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 보들레르라는 사람은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프리랜서의 어떤 창시자라고 볼 수 있고, 직업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어떤 인간상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는 거리의 산책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간형을 이제 발명했죠. 그걸 이제 플란네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방랑자나 뭐 이런 종류의 인간이 되겠죠. 지금의 이제 소위 말 프리랜서의 이제 원조가 되겠죠. 새로운 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유목적인 그 도시에서 유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모습이고 그 백남준과 그 다음에 현대 그 문명의 그 유명한 평론가인 이제 베냐민에게도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줬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시간을 볼 때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렇게 하나로 엮어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시간과 서양에서 말하는 시간, 그다음 남자의 시간과 여자의 시간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백남준 같은 경우는 시간과 색채와 성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를 같이 묶어서 그것이 비디오한테 색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과거, 현재, 미래를 비빔밥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하려면 이 3가지를 같이 놓고 동시에 보는 그런 이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백남준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선사 시대가 30세기에 통한다는데 이 샤머니즘과 하이테크가 서로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남준의 그 미디어인 텔레비전과 신석기가 서로 통하고 막 이런 그다음에 미래, 과거, 현재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래서 순간 속에서 영혼을 쥐는 이제 이런 시간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언급을 고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하나 백남준은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지도 그렇다고 과거와 미래로 도망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시간 여행을 권유한다. 김남수 전 백남준센터 통찰미디어연구소 연구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현실을 굉장히 충실하게 사는 거와 과거, 미래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김은 그 소설가가 백남준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대한 문제를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백남준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비디오 예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한 군데로 비벼 엮어내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그 구획을 헐어버리고 두 범주를 자유로운 마당에서 펼쳐보겠다. 그러니까 또 백남준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그 경계도 없애고 과거와 미래의 경계도 없애고 그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그 총체적인 예술을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가능한 그런 면이 있지만, 지금은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나 아주 첨단의 하이테크로 인해서 그런 것이 많이 가능해졌고, 또 그런 것을 많이 시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남준은 시간을 이렇게 서양식으로 잘라가지고 분석하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은 편이었죠. 근데 이 우리나라에 보면 색동옷이 있잖아요. 색동옷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색동옷, 우리나라 이 색동, 여기 사진에서 조그만 하나 색동옷이 있는데 이거를 때때옷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추석이나 이럴 때 설날에 뭐 때때옷을 입어야 했는데, 여기 우리말 자체에 때때옷이라는 건 시간 옷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색채가 바로 시간이라는 게 우리 전통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비디오 아트와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과제고요. 이건 이제 김남수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과 색깔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시죠. 아주 탁월한 이제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백남준은 또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첨단의 과학기술과 함께 그 옛날에 그 신명학 뭐 이런 쪽으로도 말씀하셨어요. 네, 신명학, 정신의 힘, 좀 제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신화적 태고의 시간과 현대의 테크놀로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서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알프스 산에 가서 삼국지나 읽어야겠다. 알프스 산에 가서 삼국지나 읽어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동양의 고전과 또 서양의 어떤 멋진 명서가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어떤 엉뚱한 말을 하신 거죠. 그것도 비빔밥으로 봐야죠. 넓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그럼 백남준의 사상적, 철학적 계보학이 뭐냐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선불교의 영향이 있었어요. 백남준은 선불교 아주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눈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그게 눈으로 어떻게 하죠? 듣고 귀로 본다. 그게 백남준 첫 번째 전시의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시를 뭐라고 그랬어요? 미술로 하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해요. 음악의 전시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백남준의 예술 작품이 그런 어떤 두 가지 도저히 그 만날 수 없는 걸 하나로 융합시키고 비빔밥을 만드는 그런 탁월한 어떤 관점인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선불교에서 그 개념은 참 좋은 건데 실제로 그걸 가시화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백남준은 첫 번째 전시에서 그걸 비디오 아트로 가시화했거든요. 선불교가 일본
그러니까 일본 뭐 불교든 잘은 모르죠. 일본에서 많이 이제 세계화했죠. 우리나라도 선불교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차이점이 물론 있겠지만 왜 이제 아무래도 이 선불교 하면 일본이 된 게 일본이라고 이렇게 이제 떠오르 연상을 하는 건 결국 일본이 일찍이 이제 세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양 사상도 이제 먼저 이제 그 사람들이 세계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젠 이제 부디즘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일본의 선불교가 우월하다기보다는 좀 먼저 세계화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줬다. 이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남주의 사상 맥락을 보면 동양 사상에서 역시 공자보다는 노자다. 공자는 노자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조를 이루는데 공자 역시 남성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게 있고 노자 장자는 이제 여성적이죠.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백남준에게 큰 영향을 준 건 이제 몽골 코드죠. 몽골 코드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제 내 피 속에는 시베리아, 몽골리안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천문학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에 보면 우리나라 이름에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유목민적인 이제 그 정주민보다는 유목민적인 그런 어떤 계열을 이제 찬양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백남준 우리나라 역사서가 이제 크게 이제 그 삼국 시대를 다룬 역사가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는데 삼국 사기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그 관료적인 그런 어떤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 유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 삼국 유사 좋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한국인의 예술적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의 환타지가 시라든가 뭐 민담이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잘 펼쳐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 작가들에게 이제 어떤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봐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남준은 우리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기 페루까지 연결을 한다고 그랬죠.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핀란드, 헝가리, 훈족. 그래서 그 백남준 9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작품의 그 스키타이 당군이들 다 그냥 당군이야. 스키타이가 아니라 스키타이라는 거 원래 물론 이제 거기서 제사장 이미지지만 훈족에 거의 가까운 거거든요. 노마드 그런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관점하고는 좀 다른,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은, 깊은 이제 그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그 사상가로서 백남준하고 이제 연결을 시킨다면 그 들레즈의 뭐 유목주의라든가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베르그송의 그 지속 시간이라든가 사르트르가 말하는 그 실천적 실존론이라든가 니체가 말하는 우상 파괴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백남준의 이제 사유에 많이 영향을 줬고 특히 이제 맥루한 미디어 이론은 거의 뭐 백남준이 거의 열광하다시피 했죠. 그래가지고 이 그 미디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매치메이커 또 아니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맥루한은 미디어 이론에서 이런 말 써요. 여기 한번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거 의복은 피부의 확장이고 자동차는 다리의 확장이고 컴퓨터는 두뇌의 확장이고 전기는 중추신경의 확장이다. 그래서 매체, 미디어 기술은 감각 기능의 확장이다. 뭐 그 정도로만 하면 밑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이제 백남준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매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접근하는 작가로서 이제 이런 그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에 이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작품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확장론을 이제 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그 오감을 이제 확장해서 다 기계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계로 하면서 첨단 예술이 되고 또 그 기계와 인간이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맥루한 중에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모든 뉴스라는 게 결국 그 안에 의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이제 그 시뮬라크 잘못된 뉴스들이 많이 이제 되는 걸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읽어내는 하나의 도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터치 요즘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폰도 터치하면 다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와 기계의 면이 서로 닿음으로써 접촉이 됨으로써 그 작동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맥루한의 뭐 뜨거운 매체, 차가운 매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라는 건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누가 여기 구어 문화, 필사 문화, 인쇄 문화, 전자 문화로 구분하면서 전자 시대의 지구촌이 미디어로 하나의 부족이나 공동체가 되는 시대가 된다고 예언하기도 했다. 네, 이제 백남준은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구어 시대, 필사, 인쇄, 전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인터넷까지 나오고 SNS까지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미디어 이론을 이제 굉장히 선호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우주, 인간과 기계, 인간과 뭐 사물까지도 다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니번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수학자인데 사이버네틱스를 발명한 사람이라는 것만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발터 베냐민하고 백남준하고 통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그 대중문화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네, 두 분이. 그리고 사진의 그 복제술 이런 것도 현대 미술에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보들레르는 이제 그 백남준의 그 비디오 아트, 색채, 소리, 향기 이걸 넘어서는 전자 색채, 전자의 어떤 그런 네트워킹 이런 거하고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백남준에게 또 영향을 준 사람은 이제 막스가 있는데, 막스의 커맨 정신은 인류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에게 그 뭐랄까 공동체 형성, 그죠? 인간의 그 공동체 형성 이런 정신도 이제 백남준의 사상에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백남준은 이제 막스의 사상이 사람들이 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거를 주워 와가지고 뭐 막스가 사상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이상형은 나쁜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발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남준의 성에 대한 해석은 이제 프로이트적인 면이 이제 강하고,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장자하고 똑같아요. 자연, 인간, 사물, 야생적 이게 다 동급이라는 거죠. 야만 시대와 현대 문명 시대가 구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선사 시대가 더 문명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거꾸로 선사 시대의 그 선진성을 이제 발견한 거죠. 뭐 그런 역인데 이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예술적 계보학으로 보면 이제 음악에 더 관심이 많았다. 시간과 음악에 관심이, 그리고 이제 전 지구적 문제를 이제 관심이 그 인간이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하느냐 이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남성적인 피카소보다는 남성과 여성을 다 가지고 있는 듀샹적인 것, 또 그것을 넘어서는 여성적인 것을 이제 백남준을 이제 그 지향점을 삼았죠. 그러니까 백남준은 여성적인 달의 예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백남준은 여성적 평화주의를 찬성하고 남성적 전쟁주의를 이제 반대한 거고요. 진선미의 순서도 이제 완전 뒤집어놨죠. 그래서 이제 최고 위에 단계에 있는 것은 이제 미다. 그러니까 미가 진과 선을 이렇게 이렇게 조절한다, 이제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동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천지와 나는 같이 살고 만물이 나와서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이것도 장자의 말이죠.
장자의 말에 보면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살며 만물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세계는 이제 융합과 공존과 평화와 통일의 어떤 세계, 그 소음과 침묵도 하나의 그 리듬과 하모니를 보고 이런 것을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상을 그 사상의 기조에 깔고 있었다 백남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백남주는 또 장자와도 통했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백남주를 공부하다 보면 서양 미술사도 공부해야 되고 문명사 무슨 동양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를 공부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이제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 좀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우리나라는 60년 전 궁핍함으로 보릿고개를 이겨내려 애쓰고 있을 때 백남주는 해외에서 치열하게 사유했다. 또 그는 영원히 연주가 불가능한 기발한 교향곡 5번을 작곡했다. 복합적인 시공간의 심포니였다. 전후무후한 일이었다. 이 세상과 우주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동시에 펼쳐 전개하고자 했으니 그게 가능할까? 그가 남긴 가장 쉬운 글을 소개한다.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삶을 되감게 할 수는 없다. 비디오 테이프 녹음기에는 빨리 감기, 되감기, 정지 버튼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시작 버튼 하나뿐이다. 네, 이게 좀 내용이 뭐 쉽지는 않은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현재, 과거,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현재가 나중에 영혼으로 가는 방법이 뭔가 그 예술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 60년대 참 이제 가난하게 이제 우리 보릿고개 넘는 그런 이제 고생을 했죠. 백남주는 나름대로 외국에 가서 그 또 치열하게 새로 현대 미술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또 사의를 했다는 것은 또 우리가 점수를 줄 만한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백남준에게는 그 인류의 그 어떤 공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술가지만 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해원상생 사상, 해원상생. 그러니까 이 해원상생이라는 건 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뭐 원이 없는데 뭘 풀 게 없잖아요. 해원, 그죠? 원을 다 풀고 같이 살자 이제 공전 공생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창조적으로 잘 극복을 해서 새로운 이제 그 신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제 중국 말로는 흥이라고 해요. 흥을 이루는데. 근데 이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명이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멋으로 승화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 멋이라는 건 결국 예술이거든요. 문화예술의 그릇에 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그 정치 제도나 또는 뭐 경제적인 발전이 이게 문화예술의 그릇에 담겨서 꽃을 피워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만 발전하고 경제만 발전하고 사회만 진화된다 거기서 끝나면 그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근데 결국 그거를 결국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건 문화예술이죠. 문화예술의 그릇에 담아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워야 완성품이 되고 하나의 문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즘 이제 문화예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다는 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뭐 이제 많은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풍류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풍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이게 이제 구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가무 강신 이런 말이 여기 한번 보시면 가무 강신 춤과 노래를 막 열심히 하면 신이 내린다는 거예요. 신 내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원 성취가 된다.
그런 우리 이제 그 풍요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샤머니즘의 근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옛날에 그 부족 우리나라의 그 저기 그 삼국시대 이전에 이게 이제 부족 국가들이 많았어요. 뭐 부여, 동맹, 사만리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때 했던 행사예요. 근데 이제 그 행사가 살아서 이제 자꾸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서 남은 게 이제 샤머니즘만 남은 거지. 그리고 그 흔적이 작은 규모가 되면서 샤머니즘을 남고 백남준은 거기서 새로운 예술의 그 에너지를 얻었던 거고. 근데 규모는 작지만 그 자체가 종합 예술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교와 예술이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일치가 되는 네트워킹이 되는 인간과 신과 자연과 노래와 춤이 하나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소원 성취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백남준의 그 작품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제 왔는데 이게 근데 지금 이제 백남준이 한 말이 있어요. 지금이 이제 우리가 노마드 시대인데 디지털. 근데 이제 정주 유목민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이거는 이제 나는 필요하다면 움직이지 않고 정주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유목민들을 찾아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마드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저기 정주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유목적인 생각 하나의 대안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고 하여튼 이게 이제 백남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성주의예요. 여성주의.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에도 좀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인류 문명에서요. 그 남자의 폭력성이 승리를 못했어요. 승리하는 여성의 인내주의가 오히려 승리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음악이라는 것도 상당히 여성적인 거고, 그래서 철학에서 양보다는 음이고, 그다음에 수학에서 플러스보다는 뭐죠? 네, 마이너스 이런 비우고 이제 채우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방식의 그 철학적 기조를 깔고 이제 비디오 아트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라는 이런 지형학적으로 볼 때 4대 강국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이게 브레인밖에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똑똑하고 세계에서 IQ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이런 한반도에 그러나 이 한반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백남준 생각은. 한국에서는 항상 국수주의자가 승리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하는데 나 같은 국제주의자가 끼어들 틈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이제 이런 게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유라시아 초원 고속도로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전자철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런 세계로 이게 지금 중복된 게 맞네요. 지금 제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백남준의 사상적 배경, 철학적인 그 바탕 이런 거를 가지고 백남준이 이제 그 자기 작품 세계를 펼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뭐 하나 이게 오리엔탈리즘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백남준은 뭐 그 열등감 제로 인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그 동양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 규정을 해놓고 너희는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막 이제 어떤 지배 통치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 교육시키는 걸 이제 흔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동양 서양을 구분해 놓고 뭐 항상 서양이 우월한 것처럼. 근데 서울도 강남 강북에 항상 뭐 강남이 우월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그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면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백남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 한민족의 자신감 아니면 그 열등감 치유, 그래서 그 잠재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를 백남준이 몸소 전 세계에 대해서 활동하시면서 펼치고 보여준 거죠. 샘플을 그대로 보여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정신적인 사상적인 이제 이렇게 바탕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를 그 지식과 정보와 문화와 예술로 활용하는 그러한 길을 먼저 이제 이렇게 앞서서 제시했다. 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로 끝내죠. 오늘 너무 할까요? 문지용 작가는 저 외국 신문에 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청을 기금 신청을 해 예술 기금 신청을 해서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때 뭐 한 14% 정도가 거기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아마 그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기금 받은 사람이 46명이래요. 46명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 신문에도 났어요. 뭐였는데 인터내셔널. 네 신문이 거기 이제 뉴스 브레이크라는 신문이 났네요. 이제 여기 아티스트 선 오브 사우스 코리아 프레젠트 이렇게 뭐 비난을 받고 있다 막 이런 이제 기사인데 근데 약간 이걸 제가 좀 풍자를 하면 우리나라가 좀 정상이 아닌 게 만약에 이 검찰총장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 전혀 문제 안 돼요. 전혀 문제 안 된다고요. 대통령이니까 걸리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예 대통령이니까 그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 이 한반도라는 상황이 정상적인 거는 아니라 물론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 이게 자기가 신청했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좀 그런 양보 좀 해주고 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신청을 했고 그래서 됐는데 뭐 절차에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런 말을 쓴 건 하나 이제 풍자인데요. 우리나라 검찰 세력이 이게 대통령 위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문준용 작가가 이제 신청한 건 조금 뭐 양보할 수도 있는데 신청을 했어야 했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의 그런 이제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관장님 다리가 아프지. 아니 그게 아니고